내가 이 집 팔았어. 여행에서 막 돌아온 아들 가족 앞에서 터진 이 한마디는 마치 폭탄과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 지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초등학생인 손녀 서연이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어머니 김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모든 것을 참아내던 분이었거든요. 농담이 아니야. 계약서도 다 썼고 다음 주면 이사 나간다. 할머니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10년 넘게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온 이 집을 정말로 팔았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저었어요. 어머니께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요즘 치매 증상 같은 게.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니?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정신이 맑은 적도 없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여행 이야기로 들떠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때문에 이사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해야지. 마지막이니까 맛있게 해줄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충격, 당황, 그리고 어딘지 모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깨어났거든요. 우선 손녀 서연이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일이 할머니 몫이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 반찬 뭐예요?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오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랑 소불고기 넣어줬어.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그럴 때만큼은 할머니도 행복했어요. 손녀가 있어서 아직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도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했어요. 서연이도 할머니를 따랐고 할머니는 이 작은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지친 아들 부부를 보면서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아이 옷이랑 섞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서연이가 기침을 해요. 방향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서연이한테 옮길까봐 걱정이에요. 마스크 쓰시고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할머니는 열이 나고 몸이 아픈데도 혼자서 약을 먹고 혼자서 죽을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건데 할머니만 일방적으로 돌봄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급기야 명절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영이가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서연이까지 완벽하게 돌봐주시거든요. 저희는 정말 편해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닌 도우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손녀의 변화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서연이가 가끔 건네던 이 말이 할머니의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어요. 아이가 클수록 할머니보다는 엄마를 더 찾게 되었거든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할머니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할머니의 허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30년간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혹사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다리 끝까지 퍼졌고 심한 날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술하시려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가족분이 와 계셔야 해요. 수술 동의서에도 서명이 필요하고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단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어요.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에요. 이번 달에 끝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지영이도 출장 중이고. 혼자서도 괜찮으실 거죠?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그래도 엄마가 수술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였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빠질 수 없는 일이라서요. 수술 잘 받으시고 연락 주세요. 퇴원할 때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결국 할머니는 혼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면서 왈칵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족분이 안 오시나요? 수술 후에 돌봐줄 분이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나 혼자도 잘해왔으니까.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할머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손을 잡고 괜찮을 거야, 힘내라며 격려해주는데 할머니만 혼자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수술 후 깨어난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물 한 잔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 아픈 곳을 호소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1시간에 한 번씩 돌아보러 와야 그제서야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에게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왔어요. 엄마, 아픈 곳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죽 먹을까요? 미역국 먹을까요? 딸이 정성스럽게 죽을 떠먹여주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저런 날이 있었는데. 3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민수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만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와 널브러진 빨래들이었어요. 할머니 왔네요. 그동안 정말 불편했어요. 빨래가 산더미고 서연이 도시락도 못 사줘서 매일 사 먹였어요. 지영이의 말에서 할머니에 대한 걱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돌아왔다는 안도감 뿐이었어요. 어느 저녁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찍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엄마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 않아?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쁘다고 하지만 사실 엄마가 계셔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 친구들 만나서 늦게 들어와도 눈치 보이고 주말에 어디 나가려고 해도 엄마 혼자 두고 가기가 그렇고. 민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물론 좋은 곳으로 말이야. 우리가 매달 비용을 대면 되잖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도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는 게 더 좋으실 거야. 여기서는 뭔가 외로워 보이시잖아. 우리는 바빠서 상대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지영이의 말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지만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승낙하실까? 평생 이 집에서 사셨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지영이는 이미 계획을 세운 듯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 돼요. 또래 친구들도 사귀시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서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왔는지 생각해보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엄마 코고는 소리도 시끄럽고 텔레비전도 너무 크게 틀어놓으시고. 솔직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사실이야. 지영이의 추가적인 말에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이제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내 집인데 내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74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 시세를 알아봤고 울진에 있는 작은 주택 매물도 알아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니 작지만 아늑해 보였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할머니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이 집을 팔아야 했어요.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은 분명히 할머니 명의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할머니 소유였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확실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내 집이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30년 전 이 집을 살 때만 해도 꿈만 같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자신만의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했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장가가면 함께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그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을 때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좋은 집을 정말 파시려고요? 아드님께서 아시나요?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해? 할머니의 답은 단호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가족분들과 상의하시는 게. 상의할 일 없어. 빨리 매물 올려줘.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동산 직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어요. 할머니 연세에 이렇게 결단력이 있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울진의 작은 집도 계약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어요. 방 2개의 작은 거실 그리고 마당까지 있어서 오래전부터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값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해서 서울집을 팔고 울진집을 사도 목돈이 꽤 남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진 곳 아닌가요?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어요. 울진 쪽 부동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좋았어요. 조용한 게 좋아요. 74년 살면서 처음으로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살고 싶거든요. 병원이야 택시 타고 가면 되고 마트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잖아요. 이사 준비도 혼자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작은 살림들을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새삼 자신이 얼마나 소박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큰 짐도 없었고 특별히 아까운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작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어요. 오직 손녀 서연이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몇 장만은 꼭 챙겼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라고 쓰여진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연이에게 소중한 할머니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지나간 일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울진에 가서는 정말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의 도시락 쌀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픈데도 참고 일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지. 아직 늦지 않았어. 아들 가족이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날 할머니는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울진으로 떠날 예정이었어요. 이사업체와도 약속을 잡아놨고 새 집 열쇠도 받아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을 때 가족들은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어요. 엄마 나중에 해요. 서연이가 여행 사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민수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내 말부터 들어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 팔았어. 이 말과 함께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도 다 끝났고 내일 이사 나간다. 너희는 알아서 할 곳 찾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너희들이 요양원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고 내가 짐이라는 것도 안다. 지영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런 얘기를? 아니라고 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귀가 먹었나? 매일 밤 너희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요양원 보내야 한다고. 순간 거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들켜버린 대화 내용 때문에 당황한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당한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였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까봐. 지영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편의를 위해서지.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단다. 그럼 어디로 가시는데요? 민수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진이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하나 샀어. 거기서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머니, 그런데 돈은 어떻게?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집 팔아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며 모은 내 돈이야. 그제서야 가족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진짜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칠게요.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게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짐 취급받으면서까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74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울진의 작은 집에서 맞은 첫 아침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뒷바라지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7시였는데 평소 같으면 벌써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준비하느라 바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침밥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간단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하나 톡 깨뜨려 넣고 김 한 장에 밥 한 숟가락 올려서 먹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해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첫 일주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동네를 둘러보고 마트와 병원 위치를 파악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옆집 할머니는 같은 또래였는데 첫 만남부터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서 살기 좋을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동네 동물병원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봤는데 작고 귀여운 믹스견 한 마리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새 주인이 지어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리야,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아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에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리와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리가 공을 물어오면 할머니는 박수를 쳐주고 잘했어, 아리야.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함께 운동도 하고 가끔은 바닷가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소풍도 갔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밝으시네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빨리 적응하시다니. 친구들의 말에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 와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가끔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할머니 없으니까 도시락도 맛없고. 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러 가줄게.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 집이 여기야. 할머니 고향이 생긴 거지. 민수도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점점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가끔 안부만 전해주세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바닷가 산책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친구도 되고 아리와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책도 읽었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소설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천천히 읽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기적이라는 말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74년 동안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74년 만에 찾은 자유, 그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실 때마다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